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43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과 윤리 이 페이지 22쪽이에요. 경목요결, 뜻세움과 나의 삶에서 성찰하기 1번, 2번 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찰하기 첫 번째는 경을 통해 나의 내면과 일상생활을 성찰해보자 그랬어요. 자, 경을 중시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경을 중시한 사람이 퇴계입니다. 퇴계 이황. 퇴계 이황인데 이 사람은 영남학파 이렇게 돼요. 율곡은 기호학파. 율곡은 우리는 율곡이는 기호학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영남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기호학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성찰하기 경을 통해 나의 내면과 일상생활을 성찰해보자. 이 경이라는 것은 살펴보면 이제 이황이 성학십도에 수록되어 있는 경제장도란 그림이 있어요. 경제장도. 오른쪽 글은 경제장도에 대한 주의의 설명입니다. 주의의 설명이 이쪽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의 설명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 뒤에 가면 이거를 이제 한글로 경제장도를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보는데 이게 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요히 있을 때는 의간을 바르게 하고 이게 내 마음심 고요히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의간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존엄하게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제를 모신 듯이 하라. 고요히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움직일 때는 걸음걸이는 무겁게 하고 손은 공손하게 하며 땅을 골라 밟는 것이 개미둑 사이로 말을 달리듯이 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겉으로는 문을 나설 때는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일을 처리할 때는 제사를 모시듯이 하며 그리고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잠시도 아니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안으로는 입을 지키기를 병마게 막듯이 하고 잡생각 막기를 성문 지키듯 하며 성실하고 공경하여 잠시도 경솔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마음을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하지 말고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하지 말며 이게 변덕이죠. 변덕스럽게 하지 말고 이를 만나 마음을 보존하여 다른 데로 가게 하지 말라.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일이라고 마음을 두 갈래로 나누지 말고 세 가지 일이라고 해서 마음을 세 갈래로 나누지 말며 결국은 나누지 말라는 얘기는 집중해라 이 얘기죠. 집중해라.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여 만 가지 변화를 살펴라. 이 세상은 우리 원효에 의하면 이 세상은 모든 게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원효의 일심사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심사상. 원효는 일심사상이었고 모든 것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신도계의 신도. 남이 보던 안 보던 내가 조심해서 경건하게 자기 할 바를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지경이라고 해서 경을 지킨다 하고 하는 것이니 움직일 때나 고요에 있을 때나 어기지 말고 밖이나 안이나 번갈아 바르게 하고 잠시라도 틈이 생기면 만가지 사역이 일어나 불길 없이도 뜨거워지고 얼음 없이도 차가워진다.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경을 지킨다. 누가? 얘가 그렇다는 경제잠도의 가운데 있는 글자는 마음심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경제잠도의 한가운데 마음이라는 글자가 제시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이 마음이 이 모든 것의 현상이라는 거죠. 마음의 현상이 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퇴계는 경제잠도에서 성악 10도 경제잠도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항은 성악 10도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체험하고 음미하며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보아 마땅히 얻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보면 신목 그랬어요. 마음의 눈 그랬어요. 신목으로 체험하고 음미하면 신목으로 마음으로 체험하고 신목으로 마음의 눈으로 체험하고 음미하며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봐야 마땅히 얻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음의 눈 이게 뭐죠? 이 마음의 눈.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맑은 영혼을 보존된 채로 바라보는 것. 이 신목이에요. 신목. 이 신목 상태는 일심 상태가 되는 거죠. 일심 상태. 이 일심인데 이 일심은 어디에서 쳐요? 신목은 뭐로 보냐면 발음으로 보는 거예요. 발음. 이 발음은 어디에서 하냐면 일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일지 상태. 이때의 지자는 이게 선과 일치되는 모습이에요. 선, 지, 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발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염두에 두면서 경제잠도에 나타난 주의 설명에 비춰 나의 내면과 일상생활을 성찰해 보자. 그러니까 나의 내면은 신목을 유지를 하는 거죠. 신목을 유지하니까 마음이 불안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마음에 불안함이 없다는 얘기는 평정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성악 10도의 제10도 숙흥 야매잠도의 내용을 조사하고 그 하루하루 살아본 뒤 자신의 소감을 발표해 보자 그랬어요. 자, 성악 10도는 우리가 퇴계 2항이 10가지의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악 10도의 본래의 명칭은 진, 성학, 그러니까 성인의 학문에 나아가는 10가지의 그림, 10도 차병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1도는 태극도, 우주의 원리를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서명도 해서 이제 우리의 그 효도, 부모와의 효도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3도는 소학의 내용으로 입교, 가르침의 방법과 명륜, 오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신, 이게 오륜이 이게 윤리죠. 경신, 몸가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지금 3도고, 4도는 대학도 하니까 이게 소학에서 배운 것을, 이거는 집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집에서 조금 더 나가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다라는 수학의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에 대학의 내용을 통해서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수진대가 지구평천하, 점신, 경물, 치지,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때는 작은 공동체지만 이거는 큰 공동체죠. 큰
큰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의 그 관계를 지금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의, 그 다음에 5도에서는 백록동 규도, 이 백록동 규도라는 것은 지금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오륜이고, 이게 사물에 있어서에 적용되는 건 경물이다. 그 다음에 6도에서는 신통성정도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거고, 제7도는 인설도라고 해갖고 인을 지키는 법을 인설도라고 했고, 8도는 심학도라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경을 실천하는 법을 얘기했고, 9도 경제잠도거든요. 경제잠도에서는 주일무적 집중해라, 몸가짐이 신중해야 되고 일의 처리도 잘 해야 되며, 경을 지키지 않으면 일어나는 기타의 것들로 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10도는 숙풍야매 잠도인데 경을 하루 동안 지키는 법 이렇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성악 10도에 있어서의 인간의 삶이 진행하는 그 바를 지금 설명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찰하기. 두 번째, 나의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 성찰하기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혁습이죠. 구혁습. 이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구혁습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랬어요. 고쳐야 될 습관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혁구습이구나. 혁구습장에서 이가 소개하고 있는 8가지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혁구습에서 보면 첫째, 입지하려는 마음, 뜻을 세우려는 마음이죠. 입지하려는 마음과 뜻을 게을리하고 자기 행동과 모형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며 다만 몸이 편안하게 지낼 것만 생각하고 예전에는 올바른 일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편한데 길들여져 있는 이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 항상 움직일 것만 생각하고 조용히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이건 결국은 뭐예요? 외부에 관심을 있고 내부에는 관심이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지럽게 드나들면서 쓸데없는 말만 일삼고 세월을 보내는 것. 셋째는 비슷한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싫어하며 유행에 골몰하면서 자기 행동을 조심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여길까 두려워한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는 글솜씨가 좀 있는 것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경전에 있는 글귀를 따다가 제 그린 채 하며 헛된 문장을 꾸며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아닌 뭐예요 이게? 앵무새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앵무새 같은 존재. 지 것은 없고 남의 것만 뱉을 줄 아는. 그 다음에 다섯째, 쓸데없이 편지 쓰기와 검은고 뜯기, 술 마시기를 일삼으며 공연히 놀고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만이 가장 맑은 운치를 가지고 사는 채 하는 것. 이거는 분위기는 시도 때도 없이 분위기만 즐기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섯째, 한가롭게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둑과 장기 두은 것을 일삼으며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날을 보내고 남과 다투기를 꾀하는 것. 이게 결국은 뭐겠어요? 이게?
이거 그거 아니에요? 따돌림 하는 거? 이게 따돌림 하는 그런 비슷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부자로 살거나 귀하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가난하고 천하게 지내는 것을 싫어하며 좋지 못한 의복과 좋지 못한 음식을 몹시 비끄러워하는 것. 결국은 이건 뭐예요? 내부보다는 외부에 치중이 되어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 매사에 욕심만 부리가 아무런 절조가 없으며 잘잘못을 판단해서 억제할 줄 모르며 자기에게 재물이 돌아오는 것과 아름다운 소리와 빛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 이건 뭐? 의보다는 이게 눈이 멀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 이게 혁구습이라고 그랬어요. 혁구습. 혁구습 가운데 6가지를 선택하여 하루에 한 가지씩 현대적으로 풀이해보자. 이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풀이한 뒤 그 습관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는 무엇인지,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적어보자. 지금 이 혁구습 8가지를 각자 자기한테 대비를 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게 1번 사항이죠. 자, 두 번째는 일주일이 지난 뒤 자신이 제시한 방안들에 비추어 마음가짐의 변화와 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1번을 보고 이 시간을 일주일 후에 내가 이러한 부분이 이때 어떠한 개선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가짐의 변화와 생활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반성해보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그랬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원인의 주체는 나죠, 나. 내가 왜 이것을 개선이 안 됐는가를, 개선이 안 되는 원인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구습장에 비추어 본 내용들 외에 자신이 가진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 자, 이 혁구습의 8가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한 게 이거예요. 첫째, 놀 생각만 하는 습관. 둘째,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 낭비라는 거죠, 낭비. 셋째,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편먹기 좋아한다는 거죠. 넷째, 헛된 말과 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습관. 다섯째, 풍류를 즐긴다며 인생을 허비하는 습관. 여섯째, 돈만 가지고 경쟁하는 습관. 일곱째, 남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습관. 여덟째,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이 8가지, 이게 혁구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습. 이건 이 8가지를 모두 뭐죠? 고쳐야 할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 내용의 포트폴리오 학습지인데요. 성찰하기 보면 1일차, 2일차, 3, 4, 5, 6 해서 일주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이 7일이죠? 이 7일인데 이게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은 이게 한번 성찰을 해보는 기회를 삼고 이 6일간의 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구절을 나의 실생활에 맞추어 풀어하기, 이 구습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점 적어보기, 고치기 위한 방안을 한번 적어보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가진단 및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보면서 이 7일째 되는 이 7일차에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내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자 라는 내용이 지금 자가진단 및 장기계획 수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가진단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또 뭐예요?
D, C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형의 영향은 2의 이 경몽 요결의 영향은 이 경몽 요결의 영향은 이의 사상과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와 함께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 중 한 명인 이황은 이와 기의 관계를 구분해서 보려고 했고 특히 이를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황은 이와 기의 관계를 구분해서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발 기발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한다고 그래서 이기호발의 설로 정리가 되었고 이기호발설을 통해서 이황은 이가 발현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사단과 기가 발현하고 이가 그것을 타는 칠정 이게 지금 사단 칠정론이죠. 사단과 기가 발현하고 이가 그것을 타는 칠정 분명히 다른 감정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해서 이 사단과 칠정이라는 것은 서로가 다른 감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는 이와 기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고 이기호발설 그랬어요. 이기호발설을 부정하면서 즉 이기호발설을 부정했다는 것은 태계의 이기호발설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발현하게 하는 원인은 이이지만 실제 발현하는 것은 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발현은 기가 하는데 이 기는 뭐예요? 발현하게 하는 원인은 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기발이승 일도설을 주장을 했다. 기발이승 일도설을 주장했던 것도 이러한 원인에 따른다. 현실이나 이상 어느 한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는 함께 해야 한다는 신념이 반영된 것이다. 둘이 분리될 수는 없는데 이 서로 간에 있어서의 이름에 있어서는 다름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칠정과 전혀 다른 감정이 아니라 칠정의 선한 면을 우리는 사단이다 라고 이렇게 율곡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의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이의 주장은 친구였던 성훈과의 논쟁에도 잘 나타나는데 세부적인 논의 전개는 다르지만 성훈은 기발, 칠정, 인심이다. 지금 성훈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기가 바라는 것은 칠정의 모습이고 칠정은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가 바라면 그것은 사단이고 이건 도의 마음이다 라는 게 도식을 수용하면서 누구의 도식이에요? 이항의 도식을 수용하면서 이기호발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욕구가 섞여 있는 마음을 인심이라고 해서 기발, 칠정, 인심을 하나의 줄기로 받고 순선한 마음인 사단을 도심에서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쳤다 했고 이발, 사단, 도심 이렇게 갖고 하나의 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의 발현만을 인정하는 이에게 있어 기발리성 일도설이었죠. 이가 이 도식은 문제가 있어 보였다. 무엇보다 인심과 도심을 서원과 같은 방식으로 구별해버리면 마치 사람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인심과 도심은 가치라는 측면에서 대립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인심에서 출발하여 도심으로 끝날 수도 있고 도심에서 출발하여 인심으로 끝날 수도 있으므로 수양을 통해 도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제 경우도 지금 율곡의 입장을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심 도심 논쟁은 앞서 펼쳤던 이황과 기대성의 사단칠전 논쟁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 논쟁으로 꼽힙니다. 사단칠정론은 이황과 기대성, 태극무궁론이 또 있었다고 그랬죠. 한편 이인은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경장을 주장한 경세가이기도 하다. 이 얘기는 결국은 경제 전문가라는 얘기죠. 이때 경장이라는 용어는 느슨해진 거무거나 가야금줄을 팽팽하게 고쳐맨다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긴장감 있게 이제 만들자 이런 얘기죠. 이러한 얘기는 뭐냐면 개성과 개혁을 해야 하는 사회 제도를 수정하여 조선 사회를 재건하고자 했던 이인은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에게 수차례 상소를 올려 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이인은 경장을 하는 주체가 깨끗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경장은 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경장이 성공하려면 언로가 개방돼야 한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경장론이라는 것을 펼쳤습니다. 특히 만원봉사와 같은 저술에는 그의 경장에 대한 의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원봉사. 자, 이 얘기는 보세요. 우리는 보면은 생선은 이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게 꼬리예요. 이게 머리고, 이게 머리고 이게 꼬리인데, 생선은 머리가 상하면 꼬리도 나중에 전체가 상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자, 머리가 상한다는 얘기는 지도층이 바르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선 머리부터 썩어 들어가면은 그 생선은 모든 게 썩어갖고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장하는 주체가 개선과 개혁을 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게 지도층이지. 주체가 깨끗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게 개선과 개혁을 하는 데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경장이라는 거는 개선과 개혁은 순 허구예요. 허구. 거짓이지. 거짓. 하는 척하는 거지. 이해 사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 하나가 실학사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실제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이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게 실학사상이죠. 일찍이 그는 동어문학과 같은 글을 통해 뜻을 세운 다음에 해야 할 최우선의 일로 실질에 힘을 써야 한다는 무시를 꼽았다. 실질에 힘을 써야 한다. 또한 임진왜란 때 의병정으로 활약한 조훈의 그의 제자였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의 개혁 의지는 의병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실개혁에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의 사상은 이황의 영향을 받은 퇴계학파,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상의 유파죠. 여기에는 4개의 학파가 있는데 영학파, 퇴계학파, 남명학파, 여원학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영남학파라고 합니다. 이 퇴계학파와 쌍벽을 이루는 율곡학파의 탄생인데 이때 율곡학파는 기호학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선 예학의 대가인 김장생, 김집, 성리학에 대한 방대한 저술을 남긴 송시열 등이 율곡학파에 속한다. 그랬더니 이때 조선 예학의 대가인 김장생과 김집, 그 다음에 송시열 이러한 분들이 율곡학파에
속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율곡의 사상은 훗날 인간 본성과 인간을 제외한 사물의 본성이 같은지 다른지를 논의하는 인물성 동의 논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랬어요. 여기서 인물성 동의론 그랬죠. 이게 또다시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이 인물성 동의론 그랬어요. 태극 무궁론, 인물성 동의론, 그 다음에 사단칠정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조선시대의 성리학에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교의 마지막 꽃을 핀 데는 어디다? 조선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